많이 드셨나요? 아, 네. 혹시 또 못 드신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네. 5G를 상용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업체라고 다들 삼성전자가 단말을 줘야지 우리가 상용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삼성전자가 단말만 만드는 게 아니라 5G 관련된 많은 인프라 장비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박성용 상무님 모시고 5G 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박성용 상무입니다. 사실 3시에 강연하라 그러면 참 죽음의 시간인데, 네, 이거 뭔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360도 VR을 저 밖에서 데모하면서 보고 왔는데 이거 돌리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끄덕이시면 다 보이는데 밖에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슬라이드는 뭐 좀 갖고 왔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메시지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개를 하신 것 중에 사실 그 5G의 그러니까 5G 완성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든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좀 5G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좀 5G를 응용해서 어떻게 제대로 그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거냐 뭐 이런 데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5G 인프라를 다 갖춰 나가고 5G 단말을 갖춰 나가고 하는데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현황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뭐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제가 표준이 제일 재미없기는 합니다만 삼성전자 자랑을 하기 위해서 표준도 약간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표준 컨트리뷰션 양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 삼성전자가 1등에 있습니다. 뭐 여기 ABCD를 순서로 안 해놨는데 어쨌든 다른 밴드는 관심 없고, 여기 삼성이 랜 1과 랜 2에서의 그 토탈 기고문 수로는 1등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이 5G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 랜 1과 랜 2는 이제 그 랜 1은 피지컬 레이어 5이고 랜 2가 맥 레이어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네트워크 부분은 조금 하지만 어쨌든 랜 1과 랜 2가 가장 5G의 키가 되고 하드웨어를 결정짓는 가장 스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랜 1 표준화 회의에서 이번 달에 랜 1 표준화 회의가 있었는데 랜 1 그 의장이 이로써 5G 표준이 확정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열고 보면 아직 좀 이렇게 그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번 주간에 또 이메일 디스커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표준에 버그가 있으면 그 CR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단 랜 1의 의장은 12월 기준으로 랜 1 완료됐습니다. 랜 2에서 마저 마무리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칩을 만들기 위한 규격은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G 표준에 들어가 있는 주요 기술들을 어떻게 서머리할까 해도 한번 이렇게 서머리해서 왔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펙들을 했습니다. 그 오전에 그 5G에서 키워드 딱 2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그 와이드 밴드위스, 정말 넓은 밴드위스, 대역폭을 보장해 준다.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레이턴시 리덕션이죠.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그 이네이블링 하는 기술이 여기 저 슬라이드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매시브 미모 테크놀로지가 기존에 있는 제품 대비해서 용량을 늘리지 않은 테크놀로지고, 그다음 여기 그 하이브리드 빔포밍 테크놀로지가 그 빌로우 6에서 더 이상 주파수를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 못하니까 어버브 6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보자. 예를 들어 뭐 28GHz 그 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키되는 테크놀로지가 뭐냐? 밀리미터 웨이브가 디바이스가 굉장히 없어요. 디바이스가 없고 그 비싸요. 디바이스가 비싸고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하이파워를 도저히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택한 게 이제 어레이 안테나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런 어레이 안테나 기술을 이용하면서 그 이게 밴드위스가 800메가쯤 되니까 뭐 1기가 혹은 뭐 AT&T 사업자는 1.2기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39기가 1.2기가 밴드위스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신호 처리 용량이 엄청납니다. 뭐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시브 미모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갖고는 도저히 이게 ROI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디바이스 제품 만드는 것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날로그 빔포밍, 스위치드 빔 개념의 아날로그 빔포밍 기술을 어레이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믹싱돼서 나온 테크놀로지가 하이브리드 빔포밍이고, 그 결과로 그 밀리미터 웨이브에서도 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밀리미터 웨이브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멀티 뉴머럴러지라는 얘기가 있고, 뭐 울트라 릴라이빌리티, 로우 레이턴시 이런 그 기술들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기술들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은 이제 로우 레이턴시, 밀리미터 저기 NR에서 그 5G NR 스펙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프레임 사이즈 TTI를 줄여갖고 로우 레이턴시를 달성하자.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키워드이고, 그 다음에 이 줄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TTI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별로 그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좀 짧게 쓰고 어떤 경우는 길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막 믹스드 개념의 멀티플 뉴머럴러지 섞어 쓰는 컨셉도 표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에 있는 코덱 얘기는 사실은 앞에 그 밴드위스를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터보 코드로는 도저히 이게 하드웨어가 너무 용량이 복잡해서 도저히 칩으로 만들었을 때 그 로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LDPC를 표준화했고요. 이게 또 5G에서 가장 그 이네이블링 기술이죠. 뭐 10기가 bps를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DPC라는 기술 밖에는 다른 그 좋은 게 캔디듯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LDPC가 됐고요. 여기 사실 컨트롤 플레이는 폴라 코드는 컨트롤 플레이는 뭐 상대적으로 밴드위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래서 사실 그냥 표준은 저렇게 정해졌으나 실제로 저 폴라가 미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존 LTE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 플레인 코덱 대비해서는 한 0.5dB 게인 정도,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매시브 미모, 하이브리드 빔포밍 같은 저런 빔포밍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저기 뉴머럴러지, 멀티 뉴머럴러지, 그 다음에 저기 LDPC 코덱 적용된 그 세 가지가 저희 5G의 피지컬 레이어 이퀄 칩입니다. 칩 그 기지국에 들어가는 칩, 단말에 들어가는 칩, 칩의 스펙을 좌우하는 가장 메이저 기술들이 결정이 됐고, 그래서 딱 요 페이지에 해당되는 의장이 완성됐다, 이렇게 일단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피지컬 레이어 위에서 이제 뭐 자원 할당 그렇게 동작하는 그 컨셉이 이제 그 레이어 2에 해당되는 맥 레이어인데요. 맥 레이어 이것도 사실 이 심플 프로세싱 컨셉이 삼성이 만들었다고 감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기에 저희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표준화할 때. 저게 왜 저런 걸 했냐면, 기존의 LTE 기술은
그 패킷을 잘라서 보내는 이 요 단계에서 RLC가 뭐냐면 그 재전송을 담당하거든요. 그 무선은 워낙 잘 데이터가 날려먹고 깨지고 막 그러니까 재전송을 담당하는데 그 레이어에서 그 패킷을 다시 보내고 하는 거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 레이어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게 복잡했어요. 기존 LTE는. 근데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기가 올리려니까 20기가 올리려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 심플리파이 하자. 그거 목적을 가지고 심플리파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헤더도 그 기존의 LTE에서는 이게 베리어블 헤더를 가졌는데 야 밴드위스 엄청 넓어졌는데 뭐 밴드위스 10기가 20기가 나온다는데 밴드위스 넓어졌는데 저거 헤더 오버헤더 가지고서 괜히 저기 프로세싱 버든 가지 말고 미리 만들어 놓게 그냥 저거 헤더도 픽스하자 사이즈를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이 10기가 20기가 처리하는 그걸 감당할 칩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저 뭐 또 아키텍처를 또 하나 바꿨어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바꿨는데 이게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나의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 QoS가 딱 결정되면 그냥 그거대로만 서비스를 했습니다.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플로우 우리 IP UDP 소켓 플로우죠. 그러니까 그 플로우가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결정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뭐 다이내믹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안 했는데 그걸 좀 바꿔보자.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에서 이 서비스 플로우에 대해서 디텍트를 해서 아 이게 지금은 텍스트야, 지금은 비디오야, 뭐 지금은 보이스야, 뭐 이런 거에 지나가는 한 세션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그 웹페이지에 섞여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이내믹하게 디텍트해서 지금은 데이터니까 베스트 에포트로 보내주고 지금은 비디오니까 잘 보내주고 이런 거를 마킹을 해서 코어 네트워크에서 날리면 그게 이제 그 여기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지국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걸 이제 실제로 그 표시해서 매핑을 할 수 있게 이 플로우 여기가 이제 태그들이 붙어오면 이거 보고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컨셉이 도입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코어 네트워크의 워낙 컴플렉시티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언제 될지는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표준 소개는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에너지 절약을 그 단말 배터리 길게 하기 위해서 그 인액티브 상태라는 거를 LTE에서 없는 거를 또 도입을 해서 어쨌든 5G가 워낙 이게 뭐 밴드위스 넓고 그러니까 배터리 컨슈밍 통신이죠. 배터리 컨슈밍 통신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비에 하나씩 쌓아 나갑니다. 피지컬, 그다음 맥,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특징적인 거는 5G는 진짜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가져가자는 철학 자체가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G는 그래서 그게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질 때에 네트워크 새로 엎어쳐야 되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서버 용량만 계속 붙여나가고 늘려나가면 자동으로 쭉쭉 늘어나는 그런 컨셉을 가자.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뒀고 IT 동네에서 컴퓨터 동네에서 많이 하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컨셉 자체가 5G의 호처리, 그러니까 5G의 컨트롤 플레인 그 연결을 설정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나 뭐 연결 관리하는 세션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펑션들을 다 나눠서 쪼개서 정의하고 그것들이 다 스케일러블하게 서버 플랫폼들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용량들 뭐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용량이 부족하다. 그럼 그것만 쭉쭉쭉 올리고 그다음 뭐 세션 매니지먼트가 부족하다. 그럼 그것만 올리는 그런 컨셉이 처음부터 그 5G 컨셉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쪼개졌으니까 필요 없는 펑션 거치지 말고 바이패스해서 빨리빨리 해보자는 개념에서 로우 레이턴시를 추구하는 그런 컨셉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끼리만 연결을 잘 해서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컨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존에 이제 3GPP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와이파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하고도 컨트롤 플레인을 호모지니어스하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도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가 그 현재 NR 페이즈 1에서 얘기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2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찾아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명확하게 저기 어트랙티브해 보이는 거는 그냥 V2X 정도. V2X가 지금은 페이즈 1에서는 표준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스콥이 그냥 ENB, 그러니까 밴드위스랑 로 레이턴시만 먼저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표준 만들었으면 이제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 어떻게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물건 만든 걸 여기 어떻게 만들 건지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5G는 그 큰 특징이 그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하고 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게 목적이 결국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용량과 데이터 플레인의 용량이 언밸런스 나는 것을 또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도입할 때 컨트롤 플레인들이 바뀌는 것들을 뭐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5G 아키텍처는 이렇게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베어러를 처리한 이것조차도 사실 그 여기 보면 또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지국들은 이것들이 다 한 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박스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 기지국에서 여기 적당히 잘라서 이것도 데이터 센터로 가고, 또 여기 적당히 잘라서 디스트리뷰티드 유닛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적당히 잘라서 이거를 안테나 타워에 라디오 올리는 이런 컨셉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매시브 마이모나 하이브리드 빔포밍 테크놀로지 썼다고 했는데, 그 기술들이 특징이 안테나와 그 RF 유닛이 한 박스로 합쳐집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안테나와 요 RF 있으면 요 끝이고 요 뒤에 이제 안테나가 달려 있었는데, 이런 그 매시브 미모나 하이브리드 빔포밍 테크놀로지가 되면서는 안테나랑 그 RU들이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 커지게 되고 무거워지게 되고 열만이 커지게 되고 무거워져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당히 잘라서 안테나 위치에 얘를 갖다 놔야 되거든요. 폴대 위에, 뭐 옥상 위에, 그 벽에 뭐 이렇게 갖다 놔야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어디 잘라보자 갖다 올려 놓을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플릿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기지국 아키텍처고요. 두 번째 이제 코어 아키텍처는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산산이 쪼개서 여기 키워드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every control plane 펑션이 바깥에 오픈돼 있다. API처럼 오픈 API처럼 오픈돼서 서비스 하나를 도입할 때 그걸 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맞춰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컨셉을 가져갔다. 예, 이게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프로덕트 만들면서 나와 있었던 거고, 제가 많이 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밀리미터 웨이브 쪽을 계속 했습니다. 그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밀리미터 웨이브 쪽을 했고요. 밀리미터 웨이브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림, 이런 제품을 제가 요게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하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큰 박스가 아니라 요거 한 폴대 달면 딱 맞는 한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즈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NR 컴플라이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밀리미터 웨이브 스펙으로 만들어진 초도 상용 제품입니다. 제가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밀리미터 웨이브는 커버리지, 아까 설명하셨겠는데 커버리지 크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크지 않고 뭐 전파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막히는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럼 작아야 되고,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칩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소모 전력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박스에 이제 10기가씩 뽑아내니까 10기가씩 20기가씩 뽑아내면 백홀도 광파이버가 뭐 기존의 1기가 LTE 백홀 대비해서 지금 얘는 최소한 10기가, 20기가 이런 백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달라진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시브 마이모가 여기 숫자 살짝 써드렸습니다. 실제 성능이 얼마 올라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44 RRH 전통적인 물건 대비해서 매시브 마이모 올리니까 실제 시험해 보니까 한 3배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실제 나옵니다, 성능이. 그래서 서브6가 LTE 기존 주파수 20메가대에서 그 서브6로 가면서 100메가 주파수로 커지고 100메가 주파수 정도가 할당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매시브 마이모 기술로 또 한 2~3배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5G 시대에 갔을 때 더 풍부한 서비스 밴드위스를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건 애로사항인데요. 저렇게 매시브 미모로 하려고 그랬더니 애로사항이 여기 제가 이걸 분리해서 안테나에 올릴 수 있는 거를 이 박스를 안테나에 올리다 보니까 얘 신호 처리해야 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잘랐더니 막 230기가의 용량이 필요하더라고요. 밴드위스가. 이런 어려움이 그 매시브 미모에 있고 그래서 많이 연구해서 여기서 중간에서 딱 잘라갖고 뭐 이 기능 일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 20기가 오더 정도, 한 10배 정도 줄여서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의 뭐 디팩토 스탠다드 비슷하게 합의점에 도달하고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싱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G의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보니까 트렌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ETSI 기반의 그 클라우드 플랫폼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T&T랑 그 온앱 AT&T에서 주로 주도를 했었던 온앱 기반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2가지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G 엔드-투-엔드 솔루션에서 이거는 사실 그 NR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5G 밀리미터 웨이브를 정말 상용화 제대로 하려면 그 칩 필요합니다. 작게 만들려면 칩 필요하고 그다음 디바이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런 작은 물건도 필요할 거고 서브6는 매시브 미모로 큰 제품으로 나옵니다. 서브6 제품은 큰 물건으로 만들게 나올 거고요. 그렇지만 그 제품도 폴대에 결국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게, 뭐 사이즈 제약 같은 걸 가지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에서는 또 이렇게 전파가 워낙 이렇게 빔포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망설계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 빔포밍을 응용한 그 망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이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5G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너 이거 어떻게 써 물어보시면 밀리미터 웨이브로 정말 서비스가 가능한지 해보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측정하고 했습니다. 요즘 뭐 SKT 분들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밀리미터 웨이브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물건입니다. 요게 5G CP입니다. CP라는 게 이제 집에 그 인터넷이 파이버가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런 가정에 저걸 두고서 5G로 기지국 여기에서 이쪽 아파트에 요런 거 있으면 요렇게 설치해 5G 신호로 가서 얘가 이제 몇 기가 이상 기가급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아직 이만한 박스가 붙어 있는 거 보니 상용 제품이 아닙니다. 요건 트라이얼 제품입니다. 지금 상용 제품 거의 다 나왔고요. 그거는 요만합니다. 딱 밑에. 근데 이것도 NR 스펙은 아닙니다. NR 컴플라이언트 스펙은 아니지만 NR 프로덕트도 역시 이와 유사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그
밀리미터 웨이브용 RFIC, 그다음에 그 처리하기 위한 모뎀 전부 다 저희가 칩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칩을 만들었다는 얘기 이꼴 상용 수준의 물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밀리미터 웨이브의 응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응용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5G 트레인도 뭐 또 하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여기다가 그런 5G CP 같은 거 설치하면 저게 뭐 기가 2기가 3기가 이렇게 되면 열차 내에 달리는 열차 내에 2, 3기가 이상의 뭐 트래픽들을 기존의 핸드폰 가지신 걸로 그냥 와이파이로 서비스를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다는 그런 컨셉 같은 것들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만들었고, 그냥 여담을 또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지금 을지로 주변에 28기가 그다음에 3.5기가 삼성 제품이 인스톨돼서 데모하고 한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든 개발자 입장에서 좀 재미없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좀 있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라이브 톡에는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시만요. 저쪽에 마이크 좀 전달. 갖다 드릴게요. 5G로 28기가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3.5기가나 그 나머지 주파수 대역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이제 FDD를 쓰고 28기가에서는 TDD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두 개의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같이 혼용할 수 있는지 하고, 지금 다른 주파수 대역하고는 어떻게 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28기가만 하죠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저는 28기가, 3.5기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NR 3.5, 28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작년까지는 28기가 담당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NR 전체 개발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3.5기가 매시브 마이모 프로덕트 개발을 계속 해오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가지고 올해 9월에 여기 SKT에서 3.5, 28, LTE, 3 인터워킹 데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주파수들끼리, 3.5도 TDD입니다. 3.5도 TDD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NR 캔디디시 3.5, 28이 둘 다 일단 TDD 주파수입니다. FDD가 아니고. LTE랑 어떻게 같이 씁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표준에서 NSA, 그래서 Non-Standalone Architecture로 NR 3.5 또는 28의 NR과 LTE의 주파수들을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정의하고, 그 장비에서 그 트래픽을 묶어주는 그런 걸 정의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파이프가 있고 1이라는 파이프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묶어 놓으면 과연 베네핏이 있느냐. 100이 너무 커서 1은 바틀렉이고 100이 너무 커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줘서 뿌릴 때 얘는 벌써 다 가버렸는데 1은 뭐 이거 별 도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성능 깎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은 다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표준적으로는 그것 정의하고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데피니션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한 거 정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네.
저 기술적인 질문 좋아합니다. 기술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아니었네요. 네, 그 삼성전자가 그 무선 통신 장비 시장에서 그 여러 사업자들이 있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 내에서 뭐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뭐 포지셔닝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얘기만 해야 되겠네. 저희 인도의 LTE, 인도의 인도 지오 사업자가 있는데요. 인도 지오 사업자가 최단 기간에 최단 그 가입자 증가해서 1억 명 가입됐고, 인도 지오 사업자의 솔밴드로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지국이 하여튼 RRH가 100만 개쯤 깔려 있습니다. 알류 100만 개쯤 깔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못 들어갔어요. 중국 못 들어갔고, 저희가 이제 미주 시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 들어가고, 일본 시장 들어가 있고, 한국 들어가 있고,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도 국가들에서의 새 기술 적용하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큰 포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무선 통신 전체 시장을 다 훑어라, 3G 포함하고 뭐 기존 장비들 다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게 그 정도고, 제가 지금 레버뉴는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레버뉴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안에서 저희 네트워크 사업부의 비전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사실 아직 미주 시장에 그 완벽하게 그 미주의 그 스프린트 사업자한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버라이즌, AT&T 수주를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 꿈이 이제 그걸 해야 저희가 사이즈업한 규모로 이렇게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네트워크 사업부가 저기 사내에서 사실 무선 사업부와의 시너지 측면에서 좀 큰데요. 저희가 단말을 테스트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술을 딱 하자 그러면 이게 타임 투 마켓의 싸움인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무선 사업부에 단말에 어떤 그 퍼포먼스 이낸스먼트 피처를 넣자 이렇게 하면 같이 협의해서 오픈되기 전에 먼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표준적으로 그 커먼 빔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 표준에서는 그 커먼 빔을 와이드 빔으로 쫙 뿌릴 수도 있고요, LTE처럼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 NR 표준에서는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사업자의 디시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셀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게 따라서 망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FD 미모가 저는 저기 설명드릴 때 FD 미모가 용량을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용량이 2~3배 올라갑니다. 말씀드렸고, 그 빔포밍 기술 자체는
또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한 기술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FD미모는 그 공간적으로 동시에 여러 유저로 빔을 다 잘 세퍼레이션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용량이 2배, 3배 올라가는 그런 컨셉이고, 그렇지만 이게 FD미모 자체가 다 빔포밍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쫙 모으면 쫙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냐, 어떻게 망해서 운영할 거냐는 이제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외곽 지역인지 아니면 덴스 어번 지역인지 이거에 따라서 오퍼레이션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먼 빔도 예를 들어서 그냥 통으로 쫙 쏠 수도 있고 한 3분의 1씩 나눠 갖고, 왜냐하면 커먼 빔이 그 돌아오는 사이클이 너무 길거나 하면 또 단말이 또 싱크 잡는데 시간 있을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으니, 그래서 커먼 빔을 뭐 3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3번으로 나눠 쏘고 데이터는 더 잘게 쪼개서 데이터는 16분의 1로 잘게 나눠서 이렇게, 물론 이게 스위칭하는 게 아니면 그 스캔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쏩니다. 동시에 여러 개 나눠서 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이 이제 매시브 마이머에서 그 성능을 어떻게 더 올릴 건지 망을 어떻게 더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 주제들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삼성전자 박송영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릭 네. 혹시 가지고 아까 그 질문하셨을 때 28기가랑 3.6기가랑 LTE 얘기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구현을 해서 밑에서 시연하고 있는 5G 체험 버스가 저희 그 T타워 빌딩을 돌 때 이미 3개의 망이 다 섞여 있는 저희 시연망 구축을 한 거고요. 그 을지로 시연망이 그 3개의 밴드를 다 묶어서 이미 그러니까 심리스하게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구현까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제1회 5G 융합 서비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룩시드랩스의 최용욱 대표님 모시고 시선 뇌파 기반 VR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